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모든 사업의 존속성과 성공의 유무는 여러분들 손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아무리 광고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 있는 예약 매출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할 만큼 정말 멋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청결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이 굉장히 세죠? 네, 제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는 숙박업소를 현재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익이 나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으신데요. 우리가 모텔을 매입을 하고 개발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획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망한 호텔들, 적자가 나고 있는 호텔들, 그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냉철하게 한번 짚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부분의 모텔을 매입을 하셨을 때 입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숙박업소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세요? 보통은 이제 중개업자분들한테 물건을 받아보면서 이 동네는 많은 수요층들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핑크빛 전망, 우리가 기대를 하고 숙박시설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이미 이 상권의 흐름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지 않는 라는 걸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특히나 이런 것들이 지방을 가게 되면 더욱더 이런 등락의 폭들이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이 상권의 흐름이 조금 변하는 지역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서울과 강원도를 이동을 할 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도를 타고 강원도를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 직통으로 강원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이 루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중간 도시에 있던 숙박업소들이 예전에는 괜찮은 입지에 있었다고 한들 지금은 그 흐름이 되게 좋지 않은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일시적인 이벤트들 때문에 이 상권이 굉장히 뜨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평창이라는 곳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숙박업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매도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지역 굉장히 잘 되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잘 될 거야 라고 해서 리모델링이 잘 돼 있는 업체들 뿐만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업체들 우리가 잘못 고르게 된다면 어려워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또는 이런 건물을 소개를 하거나 매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매출 장부라고 하죠. 이런 것들 1년치를 막 가져와가지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죠, 여러분. 바로 현재 매출이 아니고 몇 년 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매도를 하시는 사람이나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 본인 물건을 팔아야 되고 각종 좀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매몰이 되다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지는 어느 정도 중요한 건 당연히 맞죠. 그런데 우리가 모텔이라는 상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텔 상권들이 전부 다 대로변에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 숙박업소들의 영업 방식 자체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OTA 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각종 해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권의 흐름이 어느 정도만 받쳐지게 된다 한다면은 우리 건물의 위치는 어쩌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라는 이 과정을 너무 맹신하거나 과시를 하게 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보통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영상을 보시거나 우리가 이제 모텔을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제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텔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전제가 깔리는 건데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만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는 결국에는 외부와 내부, 그 다음에 설비,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텔을 인테리어하는 인테리어 회사들은 보통은 마감재 교체해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외관에 힘을 줄 거냐, 객실부나 화장실에 힘을 줄 거냐, 공용부에 힘을 줄 거냐, 여러 가지의 이 비중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서 이 정도의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냐라는 이런 판단을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에게 맡기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 기존에 보셨던 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영업을 할 거냐에 대한 이 방향성, 이 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더욱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많은 업자분들께서 이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놓치게 되면서 리모델링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투입한 금액 대비했을 때 매출이 연결되는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리모델링이라는 이 과정은 무조건 맹신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너무 적게 써버리면은 기존의 경쟁 업체들의 반도 못 따라가는 상황도 올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설비 문제입니다. 보통 모텔이 지어진 지가 80년대, 70년대까지도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텔 건물들이 엘리베이터, 보일러, 온수탱크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건물의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누수입니다. 저도 이렇게 누수 때문에 고생을 했던 현장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산 때문에 실제로 바닥 배관을 조금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마감재 교체만 했던 공사 현장이 초창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매달 누수가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가 터지게 되면 리모델링 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인데요, 제가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5, 6층짜리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작은 경우는 한 4천만 원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5, 6층짜리 이런 건물들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설비, 엘리베이터, 보일러 노후화에 따른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우리가 영업을 하시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건축물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리모델링이라는 이 만능 치트키가 아닌 것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수요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업장을 잘 기획을 하고 OTA 플랫폼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략에 맞는 리모델링 업체를 선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모텔 사업을 했을 때 영끌을 해가지고 모텔을 개발하진 않으셨나요? 진짜 자기 자본 하나도 없이 모든 거를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이 운영 수익의 일부를 이자나 이 채무를 상환하는데 메꾸고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만큼의 비중의 대출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금융기관에서 또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사항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말하는 디폴트라고 하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이자를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 건물을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경매에 붙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신용과 나의 재산적인 문제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을 해보고 있잖아요.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릴게요. 모든 사업의 존속성과 성공의 여부는 여러분들 손익이 많이 남는 겁니다. 수익이 남지 않는 이 사업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간혹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나는 부동산 가치만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사업의 존속성은 수익이 많이 남고요, 현금이 통장에 많이 남아야지 우리 마음도 편안하게 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뭐 매도를 한다거나 할 때 안정적으로 이 부동산을 엑시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광고는 무조건 하고 있는데 왜 광고 효과가 많이 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인데요, 광고가 사실 만능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광고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 광고를 보는 사람들께서 내 업장을 선택할 만한 요인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팔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광고를 팔러 가면은 여기 광고 300만 원 내면은 무조건 매출 3천만 원 나온다며 10배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광고비 300만 원을 딱
지불을 해요. 300만 원 지불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광고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 있는 예약 매출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통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첫 번째로는 객실 수와 어쩌면 이 시설의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광고 예약 매출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긴 합니다. 300만 원을 낸다라고 해볼게요. 20객실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이 나오는 예약 매출과 4, 50개를 운영하는 분들에서 나오는 예약 매출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이분은 사실 20객실짜리 숙박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50객실짜리 광고해서 운영하는 사람한테 말 듣고 와가지고 400만 원짜리 하면은 예약 매출 3천만 원 나온다며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광고까지는 오케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단계를 한번 좀 따져볼게요.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업장이 좋아 보여야 될 거고 다른 업장에 대비했을 때 좀 어떠면 장점이 있어야 보여야 될 거잖아요. 보통 이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많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사진이겠죠. 우리 호텔의 시설 퀄리티는 이 정도 되고요. 우리 호텔에서는 이러한 컨텐츠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 1차적으로 어필이 많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입니다. 가격. 이 정도 퀄리티 대비했을 때 뭐 5만 원을 받는다. 경쟁 업체들은 이것보다 더 안 좋은데 또는 또 똑같은데 조금 더 싸네. 이런 여러 가지의 의사결정들이 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저는 후기라고 생각해요. 후기라고 하는 거는 보통 모텔을 운영하는 운영자 또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운영의 관리 능력이 많이 반영이 되죠. 사실 이거를 악용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말 후기가 안 좋게 올라오는 매장들을 쭉 둘러보면은 여기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단번에 캐치를 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고 또는 직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고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은 점점점 우리 매출은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무조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업장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광고를 할 만큼 정말 멋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청결은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내자면은 하나의 부동산을 너무 공부 없이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꼭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매입하시기 전에 미리 저를 좀 만났으면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또 13년 동안 이 모텔 개발만 또 해왔잖아요. 시장에서 정확하게 흐름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의 말을 듣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쩌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패 확률도 많이 낮아지게 될 거고요. 혹시나 지금 운영 중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제 부동산을 막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개인이 이 부동산 금융시장에서나 또는 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많은 상담을 해보시고요. 혹시나 저와 함께 이 숙박 부동산을 개발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은 직접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